매진해 오신 분입니다. 재미과학자시죠? 생의학 박사 송문기 박사님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대사증후군병에 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왜냐 그러냐 하면은 이 대사증후군병은 당뇨병을 유발하는 가장 중대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또 많은 성인병을 유발하는 아주 악질적인 요소입니다. 몸속에서 만들어지는 단백질 중 하나인 베타 아밀로이드는 과도하게 생성될 경우 혈관을 통해 뇌로 올라가 뇌에 쌓이게 된다. 감각, 운동, 사고 등 복잡한 생명 활동을 담당하는 신경세포에 베타 아밀로이드가 축적되면 뇌세포를 파괴하거나 연결이 끊기면서 치매를 일으키는 것이다. 아밀로이드라는 나쁜 단백질이 쌓이는 것은 치매로 되기 이미 이전에 약 3년에서 5년 전에도 이미 쌓인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밀로이드 축적이 되어 있다는 것은 알츠하이머 치매의 원인이 되는 것이고, 특히 이것은 이미 치매가 되기 이전부터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하나의 표지자입니다. 나이 드는 것보다 누군가에게 짐이 되는 것이 더 두렵다는 노인들. 하지만 질병은 그런 생각과 의지마저 그들에게서 앗아가 버린다. 뇌는 많은 신경들이 서로 연접해서 정보를 교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뇌 안에서 이상 단백질이 형성하게 됩니다.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이죠. 분해되어야 할 베타 아밀로이드가 노폐물처럼 쌓이게 되면서 플라크를 만든다. 타우 단백질 역시 쌓이면서 신경 섬유 다발을 만들게 되는데, 이 과정을 통해 뇌세포가 죽고 뇌세포와 뇌세포 사이의 연결이 끊어지면서 뇌는 위축된다. 알츠하이머병은 가장 먼저 냄새 맡는 기능과 기억력 기능에 문제가 생긴다.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 인지 기능이 떨어지면서 여러 증상이 나타난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퇴행성 질환인 치매 환자 수는 꾸준히 증가해왔고, 2050년에는 3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이 두렵기만 하다. 병의 원인은 뇌에 있다. 인생의 황혼을 뒤흔드는 노년의 적, 치매. 나이가 들면서 가장 두려운 건 병으로 인해 나 자신을 잃는 것이다. 치매라는 병은 소중했던 기억들을 잊게 만들고, 우리는 이 병으로부터 스스로를 어떻게 지켜야 할까? 일반적으로 협심증은 오랜 시간에 걸쳐 동맥경화가 진행되는 만성 질환입니다. 혈관이 70% 이상 좁아져 운동과 같은 활동 시 혈액이 잘 공급되지 않으면 가슴 통증,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에 비해 불안정 협심증은 관상동맥이 혈전에 의해 갑자기 좁아지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안정 시에도 흉통이 나타나고 심근경색으로 진행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내흉동맥의 경우에는 10년 개존율이라는데, 개존율이라는 게 이제 안 막히고 계속할 확률인데 그게 한 90% 이상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정맥의 경우에는 10년 개존율이 한 50% 전후거든요. 우리 몸의 엔진 심장. 심장을 먹여 살리는 관상동맥이 막혀 심장 근육이 괴사하는 심근경색은
국내 성인의 돌연사 원인 1위 질환이다. 심장 부분이 그냥 정말 쥐어짜듯이 아팠고 태어나서 그렇게 아픈 경험을 처음 해봤던 것 같고 지금 생각해도 다시 하고 싶지 않은 그런 경험인데 지훈 씨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의 상황입니다. 구급차를 부른 신고자가 내리고 구급대원들이 신속히 지훈 씨를 응급실로 이동합니다. 의식을 잃은 지훈 씨에게 여러 의료진들이 몰려듭니다. 급성 심근경색의 가장 큰 원인은 관상동맥에 콜레스테롤이 쌓여서 혈관이 좁아지는 동맥경화증입니다. 관상동맥에 형성된 동맥경화반에 균열이 발생하면서 생긴 혈전이 좁아진 혈관을 막으면 심장 근육이 손상을 받고 활동을 멈추게 됩니다. 지난 8월 29일 오전 10시경 한 60대 남성이 119 구급대원을 통해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다. 의료진은 급히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는데 두통이나 어지럼증도 그래요? 다리 한번 세워볼까요? 어찌된 일인지 왼쪽 다리에 전혀 힘이 없다. 무릎을 굽히고 있지 못할 정도. 중증 응급실로 옮겨졌는데 여기 지금 만지는 거 선명하게 느껴지세요? 네. 지금은요? 지금은 안 만지는 것 같아요. 몸 한쪽 팔다리의 감각이 둔해지고 힘이 빠지는 건 전형적인 뇌졸중 증상. 피 속 찌꺼기라 불리는 혈전은 혈액 속 노폐물이 뭉쳐 생긴 덩어리다. 뇌혈관에서 생기기도 하고 다른 곳에서 생긴 혈전이 맞기도 하는데 혈전은 뇌졸중을 일으키는 중요한 원인 중 하나다. 혈전은 어느 순간 갑자기 혈소판이 흥분을 해서 응집이 돼서 만들어진 덩어리다. 비정상적인 상태죠, 사실은. 원래는 출혈을 막기 위해서 생겨야 되는 덩어리인데 뇌졸중에서는 이제 혈관을 막는 상태가 돼버릴 정도로 이제 커진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뇌졸중은 뇌혈관에 이상이 불러오는 질환으로 크게 뇌경색과 뇌출혈 두 가지로 나뉜다. 뇌경색은 뇌혈관이 혈전으로 막히면서 생기는데 혈관벽에 찌꺼기가 쌓여 동맥경화증이 생기고 콜레스테롤 성분이 많아지면 혈전이 생겨 뇌혈관을 막을 수 있다. 심장박동이 이상해지면서 혈전이 만들어지기도 한다. 이 혈전이 혈관을 타고 올라와 뇌혈관을 막을 때 뇌경색이 발생하는데 뇌혈관이 막혀 뇌에 가는 혈액 공급이 막히면 뇌 조직은 괴사하기 시작하고 이때부터 마비, 언어장애와 같은 몸의 이상이 시작되는 것이다. 뇌졸중의 다른 하나는 뇌출혈이다. 뇌출혈은 갑자기 혈압이 높아질 때 혈관벽의 약한 부분이 이를 견디지 못하고 파열되면서 발생된다. 뇌혈관벽이 약해져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는 뇌동맥류도 뇌출혈을 일으키는 중요한 원인이다. 뇌혈관의 출혈, 즉 뇌출혈 또한 뇌조직 괴사를 일으키는 건 마찬가지. 뇌혈관이 막히는 뇌경색과 뇌혈관이 터지는 뇌출혈. 뇌졸중을 불러오는 원인은 다르지만 드러나는 증상과 특징은 비슷하다. 우리가 보는 뇌졸중의 증상은 대표적으로 편마비라든가 언어장애, 그 다음에 구음장애, 시야장애, 혹은 인지장애 같은 것들이 나올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증상들은 뇌종양에서도 나타날 수 있고 뇌염증이 있어서 나타날 겁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뇌졸중의 특징은 갑자기 빠르게 나온다는 겁니다. 갑자기 판마비가 왔다. 이거는 100% 뇌졸중의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인간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가장 작은 단위인 세포.
우리 몸 정상적인 세포들은 일정한 방식으로 분열하고 일정한 경로를 거쳐 사멸한다. 암세포 같은 비정상 세포가 생기더라도 자연적으로 죽음을 맞도록 죽음의 프로그램을 지니고 태어나는 것이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세포의 유전자에 이상이 생기면 자동으로 사멸하지 않고 과다하게 증식하는데 이를 암이라고 부른다. 암세포의 전이는 보통 혈관이나 림프관을 따라 이루어진다. 혈관을 통한 전이의 경우 암세포가 증식해 원래 생겨난 부위를 뚫고 나와 혈관으로 들어간다. 혈액을 따라 흐르던 암세포 덩어리는 전이될 조직에 도착하면 혈관 벽을 통과하는데 스스로 혈관을 생성해 성장에 필요한 혈액을 공급받는다. 전이된 암세포는 그곳에서 자리를 잡고 계속적인 분열과 성장 과정을 거쳐 증식한다. 암이란 병은 재발할 수 있는 병이죠. 큰 수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잔류한 눈에 보이지 않는 몸 안에 남아있는 그 암세포들, 그 세포들이 남아있다면 그 암세포의 특징은 불사입니다. 불사.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꾸 형태를 변화시키면서 악성도가 높아질 수 있어요. 우리 몸은 약 60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수많은 세포는 질서정연하게 배열되어 각각의 기능을 발휘한다. 그런데 세포가 발암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유전자 변이를 일으키며 급격히 증식을 한다. 이것이 바로 암이다. 한편 심장 뒤 흉선에서 자기 몸의 단백질 구조를 배우고 익힌 NK세포가 인체를 돌아다니며 탐색을 하는데 암세포와 같은 적을 만나면 즉각 작전에 돌입한다. 공격 작전은 치밀하다. 먼저 수상한 세포의 단백질을 확인, 그 구조가 다르면 적으로 간주한다. 곧장 당 단백질인 퍼포린으로 암세포의 막에 구멍을 뚫고 수분 이온 등을 주입해 암세포가 팽창되어 폭발하게 한다. 또는 단백질 분해 효소를 투여 자체 소멸하게 한다. NK세포 자체가 우리 몸에 바이러스나 세균이나 암세포가 발생했을 때 제일 먼저 가서 그 암세포나 바이러스를 없애줄 수 있는 게 NK세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NK세포의 활성도가 낮아졌다고 하는 것은 그 기능이 없어졌다는 것하고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몸을 지키는 기능이, 면역 기능이 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망막은 눈으로 받아들이는 정보를 뇌에 전달하는 얇은 신경 조직이다. 장기간 고혈당에 노출된 당뇨 환자의 경우 망막의 미세 혈관이 약해지면서 출혈이 생기거나 망막에 지방 성분이 쌓이기도 한다. 결국 시신경이 죽어 실명에 이를 수도 있다. 망막 질환 환자는 2011년 약 84만 3천 명에서 2015년 약 109만 6천여 명으로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당뇨 망막병증은 당뇨병을 갖고 있는 모든 환자들이 눈 검진을 꼭 받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처음에는 전혀 증상이 없이 주변부의 작은 혈관들에서부터 병들이 시작되기 때문에 자각 증상이 있을 때 병원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과 선생님들의 충분한 교육과 함께 안과 검진이 매우 중요한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서울시 은평구. 안녕하세요. 양쪽 눈에 당뇨 망막병증이 온 정유경 사례자입니다. 10년 전 당뇨 진단을 받고 꾸준히 당뇨약을 복용해온 정유경 씨. 최근 한 가지 약이 더 추가되었는데요. 제가 당뇨병이 온 지가 10년 됐어요. 근데 이렇게 합병증이 올 줄 몰랐어요. 실명될 수 있다고 해서 눈앞이 깜깜했어요. 갑작스레 시력이 떨어져 출근길에 발목을 접지르는가 하면 TV 자막도 2개로 겹쳐 보였지만 그저 노안이라고만 생각해 방치했었다고요. 당뇨가 진단된 후 10년밖에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왼쪽 눈에 안구내 출혈이 상당히 심한 상태로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당뇨약에만 의존해 혈당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 화근이었는데요. 심한 출혈로 레이저 치료와 항체 주사를 맞은 왼쪽 눈에 이어 최근에는 오른쪽 눈마저 당뇨 망막병증을 진단받고 수술까지 해야 했습니다. 당뇨망막증은 이제 양쪽에 거의 대칭적으로 오는 것이 이제 특징적입니다. 오른쪽 눈에 출혈이 많지는 않았지만 왼쪽 눈과 비슷한 정도로 아주 심한 당뇨망막증이 있었습니다. 당뇨발에 의해서 절단을 하고 나면 5년 내에 사망할 확률이 일반적으로 그냥 일반적인 통계상 한 50% 된다고 얘기를 하고요. 가볍게 생각하고 방심하면 발병 납니다. 그동안 발이 아프다고 보낸 신호들을 괜찮다고 무시하진 않았습니까? 오늘은 내 발이 왜 아픈지, 그 통증을 해결할 방법은 무엇인지 발 질환을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도 발 치료실엔 환자들이 가득합니다. 저번보다 줄어들었어? 저번 주보다는 작아졌어요. 이 끝에 염증 생기면서 그 뼈가 드러났던 것 같아요. 아유, 들어가네. 매일 아픈 발과 마주하는 이진우 교수. 그 안에 좀 긁어낼 거예요. 네? 그래야지 그 염증이 조금 더 빨리 날 것 같아요. 관절이 다 녹았네. 닦아라. 안 아프세요? 뼈를 긁어내도 안 아프시면 어떡하나? 이렇게 구부러지면 발질환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것은 당뇨발입니다. 당뇨발은 당뇨에서 시작됩니다. 당뇨로 인해 다리의 신경이 손상되고 혈액순환이 부족해지면 발에 상처가 생기고 쉽게 낫지 않으면서 괴사됩니다. 이것이 당뇨발입니다. 당뇨발은 상처나 궤양이 생기면서 진행되기도 하지만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상처 없이도 당뇨발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리로 가는 혈관이 석회화되면서 혈액 공급이 부족해지는데 이미 생긴 상처는 더 악화됩니다. 심장에서 먼 발끝부터 피부색이 까맣게 변하며 괴사가 진행됩니다. 당뇨발에는 여러 가지 이제 증상들이 있어요. 그냥 단순히 저린 증상, 그다음에 찌릿찌릿한 증상, 밤에 찌릿찌릿해서 잠이 깨는 증상서부터 아주 사소한 것서부터 발에 상처가 생기고 그걸 통해서 염증이 생기고 염증 때문에 절단을 하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혈관이 막히고 혈관 막힌 것 때문에 발이 썩어 들어가고 그것 때문에 절단을 하고 당뇨병을 가지신 분들이 발에 생기는 모든 문제를 그냥 통칭해서 당뇨발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